여기 한 형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였던 남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사가 됐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살인사건에만 관심을 가지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죽은 사람은 바로 과거 폰지 사기로 악명이 높았던 사기꾼 노상천의 오른팔입니다. 독특한 점은 남자가 노상천이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한 뒤 살해당했다는 것인데 형사는 그날 이후 또 다른 살인사건을 접하고 이번에도 피해자가 노상천이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한 뒤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미 오래전 죽은 것으로 알려진 노상천이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나의 은하의 슈테팡이에요. 오늘은 쿠팡플레이에서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미끼 감상후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진 몰랐는데요. 예고편 댓글들을 보니 이거 조이팔 사건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허성태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노상천 캐릭터가 조이팔과 닮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곧바로 조이팔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은 사기꾼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허성태 배우님은 한 번만 봐도 인상이 딱 강하게 남잖아요. 반면 조이팔은 이름만 남지 얼굴은 그에 비해 좀 흐릿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5조 원 규모의 대형 사기를 벌일 만큼 담이 커 보이지도 않았고요. 드라마를 보기 전 조이팔이 누구인지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거라 예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드라마를 보기 전 많은 분들께서 남기신 댓글을 읽었고 도대체 조이팔이 누구길래 궁금해하며 1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화 중간쯤에는 잠깐 감상을 멈추고 핸드폰을 들어 조이팔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조이팔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고 난 후 다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야기가 훨씬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실 분들을 위해 혹은 보신 분들 중 조이팔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이팔이라는 인물에 대해 아주 짧고 간략하지만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폰지 사기가 뭔지 아시나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폰지 사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폰지 사기는 쉽게 말해 다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해요. 물론 실제로 하고 있진 않죠. 여튼 사기꾼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100만 원만 투자해. 그럼 내가 10만 원을 배당금으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며 투자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첫 피해자 A. A는 사기꾼의 말을 믿어보고 100만 원을 투자해요. 그럼 사기꾼은 A에게 한 달 후쯤,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에 10만 원을 배당금으로 돌려주죠. 사기꾼은 애초에 사업이란 건 하고 있지 않았으니 사기꾼에게 남은 돈은 이제 9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A는 정말로 배당금이 들어오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인데요.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A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 솔깃한 이들은 하나둘 100만 원을 사기꾼에게 건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사기꾼은 아무 일 하지 않고도 앉아서 돈을 먹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는 유한하잖아요. 사기꾼은 이제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았다 싶을 때 잠적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섰을 때 자신에게 투자한 이들의 연락을 끊어버리죠. 조이팔 또한 이런 식으로, 즉 너네가 나 의료기기 사는 돈 보태주면 내가 의료기기 대여하면서 받는 돈 배당금으로 입금해줄게 라고 말하며 사기를 쳤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많으면 몇 억의 돈을 꿀꺽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름아름으로 상품을 소개했다 보니 피해자의 경우 가족의, 친구의 돈까지 끌어다 쓴 꼴이 돼 사회적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투자자만 10여명이 되고, 어떤 분은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으로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해 남편분이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드라마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요. 조이팔이 죽었다고? 그럴 리가 라는 것부터요. 조이팔은 이후 경찰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도망갔고, 유족은 얼마 뒤 경찰에 조이팔이 죽었다고 알리며 장례식 영상을 보냈는데요. 장례식 영상을 보면 아니 왜 유리로 관을 만들어서 죽은 걸 보란듯이 증명했는지, 게다가 죽었다는 증거도 여러모로 석연찮아 아직도 조이팔이 살아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드라마는 마치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듯 하고요. 처음 제가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허성태 배우님과 장근석 배우님의 조합 때문이었어요. 두 분 정말 그림체가 너무 다르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작품이길래 두 분을 섭외했지? 라는 점이 궁금했고, 실제 사건을 알고 나니 알기 전보다 드라마에 보다 강하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엔 작품이 호흡이 좀 느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2화 초중반부까지는 1화 안에 다 넣었어도 그냥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드라마의 경우 영화처럼 시간과 돈을 처음부터 지불하고 보는 형태가 아닌 다른 활동을 보면서도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1화는 가능한 그리고 최대한 재미있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가 중반부부터 재미있어진다면 혹은 결말에서 모든 재미가 터진다면 드라마는 좀 과장하자면 그 반대인 경우도 제법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때 쪽대본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 제작 환경에서는 용두사미 형태로 제작되기가 더욱 쉬웠겠죠. 지금은 제작 환경 개선 등으로 시청률에 쫓기지 않는 데다 제작진이 쪽대본에 시달리는 경우는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퀄리티, 즉 조금 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 퀄리티를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죠. 다만 그럼에도 미끼의 일부는 흐름이 여느 드라마들에 비해 좀 느리다 싶었어요. 1부 혹은 2부 중간까지보다 껐다는 댓글도 몇몇 읽었는데 아무래도 흐름이 느리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분들의 연기가 좋았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둔 만큼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캐릭터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궁금해졌어요. 쿠팡을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기에는 다소 망설이게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독 중이시라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잔인한 장면 보는 거 힘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래도 추림을 좋아하신다면 제법 꿀잼을 느낄 수 있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아직 2화밖에 나오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아무쪼록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중심 메시지를 향해 힘있게 돌진하기를, 시청자들에게는 재미와 감동을, 사기는 경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에는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뿅!